그러니까 입양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런 쪽에 자기 업상이 있는 거예요. 응? 이 입양 봉사가 뭐였어? 노인들 수발든다, 해외 입양을 보낸다. 그 다음에 내가 타가서 고아원 뭐 등등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회복지시설들, 사회사업들. 이게 자기 직업이에요. 이 사람이 음식점을 한다고 보시자고요. 음식은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베풀까요? 주는 거야. 그냥 먹으라고. 그러니까 신축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만들긴 맛있게 만들고 장사는 잘 되는데 이득은 없어.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치는 거예요. 양을 놓은 사람들 특징이 그래. 그러니까 베풀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양을 놓은 사람은 이게 사업을 해도 그게 꼭 무슨 야바이를 치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잘하든 못하든 손님이 많아요. 많으면 많은 대로 남아야 되잖아. 근데 뒤에서는 항상 부족하다 그래. 왜? 자기가 알게 모르게 베푸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양지를 놓은 사람들은 먹는 장사 같은 거 하시면 안 돼. 기본적으로 해도 돼. 받는 사람은 좋잖아. 근데 큰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사람을 상대로 먹는 거 말고 활동으로, 신체 활동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입양과 관련된 것들 있죠. 봉사, 노인 수발, 복지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잘합니다. 이런 거 하시면요. 그럼 돈이 돼요. 근데 음식으로 하면은 싹 다 결국은 남지가 않아요. 항상 돈이, 이게 양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말이죠. 이렇게 남명의 입장에서는 처가를 봉양해야 될 어떤 입장들. 그러니까 일지에 이렇게 양을 놓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잘 모실까 안 모실까요? 잘 모셔요. 그 다음에 애들을 사랑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을 놓으면은 뭐 우리 집 어머니 남의 집 부모 상관없이 잘 모셔. 애들도 잘 건사하고 참 좋아하죠. 그래서 참 따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이 식상을 특히 양을 낳았다고 한다면요. 자, 그래요. 그래도 여명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임묘 현상, 즉 입구 현상을 보이니까 현달한 자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편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보시자고요. 편인이 저렇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편인은 보니까 이 편인 역시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보니까 편인이 양궁에 들어와요. 무진이 관대에 들어와 있네, 그렇죠? 대자의 양궁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해서 편인이 관대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관대는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월살에 들어와 있죠? 월살이 다시 천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경진의 일주들은 보니까 전부 다 월화천반이야. 그러니까 월화천반에 전부 다 이런 걸 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종교명이에요. 종교명, 활인명이고 적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업을 해도 말이죠. 내가 카운셀링 하거나 상담,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활인업에 있거나 베풀거나 뭐 이런 쪽에 아니면 종교적 업무를 본다거나 하는 사람들 유해 쪽에 있으면 대단히 얕은. 그래서 돈을 벌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많이 베풀어야 돼요. 즉, 뭐 종교, 어느 종교가 됐든 간에 우리가 보시한다 그러죠. 많이 베풀어야지만은 아주 팔자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대자양국 월살 천살에 놓여 있으면 머리는 어때요? 되게 좋죠? 머리는 대단히 좋아요. 머리는 대단히 좋고 생각도 많은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진간을 놓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업상이 말이에요. 업상이 아까 보니까 종교라든가 어떤 활인이라든가 어떤 멘토라든가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쪽에 놓여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이 경진쯤 되면은 어쨌든 이 경금은 기본적으로 칼을 차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생사여탈의 어떤 직업들, 경진도 저 스포츠 선수들 많습니다. 이렇게 생사여탈의 직업이면은 대단히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요, 직업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이 경지쯤 되니까 어때요? 머리가 좋고 생각이 많죠. 왜? 인성이 대자양구에 놓였기 때문에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형상이에요. 근데 아까도 그랬습니다만 속전속결한다 그랬죠. 백룡이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경지는 좀 진득하게 좀 생각하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모든 걸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결단을 내리고 하는데 특히 저렇게 인생이 대자양궁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직업들 아니면은 주로 직업이 상당히 많아지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관성의 어떤 우리가 상태를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관성의 우리가 상태를 한번 보니까 관성은 일단은 종을 한번 해보자고요. 종을 해보니까 관성은 종을 하니까 하나는 화인데 하나는 병화고 하나는 정화예요. 병화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관대, 그렇죠? 대자 양궁에 들어와 있고요. 하나는 정은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그렇습니다. 쇠궁에 쇠종에 양궁에 놓여 있고요. 요거 대종에 양궁에 이렇게 놓여 있죠? 자, 보시면은 관성의 동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여관식이니까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자, 보시자고요. 여명의 입장에서 대종양궁이에요. 대종양궁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옷을 입고 양보호를 받아야 될 입장에 와 있죠. 그럼 여명의 입장에서 남편의 동태가 어떻든가요? 남편의 동태, 내가 이 사람이 수발을 드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옷을 입은 사람을 내가 양육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재성의 동태를 똑같이 살펴봤듯이 내가 이렇게 대옷을 입은 멋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양궁에 놓여있으니까 내가 거둬먹어야 되잖아. 남편 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러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남편 덕을 논하기가 조금 힘들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보시니까 관성이 대자 양궁에 놓여 있으면은 아까 우리가 오화의 동태를 가지고 상관경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대종 양궁에 놓여 있고 세종 양궁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화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상관이 화를 치는 형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상관경관의 유화백단을 상관경관의 이러한 흉을 가지고선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진의 일주들은 이렇게 화가 관성으로 작용을 하지만 그러면 상관 때문에 항상 어떻다고요? 직주의 이동이 불보듯 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를 꼭 지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진득할까요? 진득하지가 못해. 왜? 백룡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이제 한번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명의 입장은 보니까 한번 좀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여명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재생관 구조로 들어가 있어요. 여명은 이 제가 생에 뭘 생하냐면 관성을 생하는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나한테는 상관이죠, 그렇죠? 네. 식상이 생재하지요. 네. 식상이 생재하고 이 식상이 생재한 것이 다시 관성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동태로 들어와 있으니까 식상이 생재하는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관성으로 흐르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여명의 입장에서 반드시 어떻다고요? 직업을 갖더라. 그러니까 집안에서 반듯하게 살림은 못해요. 그러니까 경진 일주들은요. 대체적으로 아까 얘기했으면 생사 여탈직이 있잖아요. 경찰이라든가 선생이라든가 무슨 하여튼 칼을 다루는 직업들, 이런 직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동네 약국 있죠? 네. 동네 약국에 가서 그 여약사 예쁘신 분이 있어. 특히 예쁘신 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생일이 언제냐고. 그 경진이 좀 많아요.
약사 중에 경진일주가 많아요. 그게 달래 있는 게 아니에요. 약사가 뭐야? 활인업이잖아. 그렇다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경진일주들이 약사가 많은 이유가 달래 그런 게 아니에요. 보시면 그렇습니다. 쉽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식상이 생자는데 식상생자가 관성으로 흐르기 때문에 반드시 직업을 가지려고. 그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집에서 놀아도 아마 글쎄 남편이 웬만큼 이해해주지 않고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안 그러면 많이 싸울 거예요. 만약 집에만 있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어쨌든 여명의 입장에서는 나와서 이렇게 직업을 가져야 될 어떤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지에 진토를 깔았다 라고 한다면 용을 받지요. 용을 받으니까 어떤 배우자를 원한다고요? 공직자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보다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골라. 자, 일지 사고를 놓은 사람들은 어떤 남편을 고른다? 내 눈에 콩깍지니까 능력 있는 남편을 고르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실제. 능력 있는 남편을 고르지요. 고르는데 고르고 보면 어디라고요? 자기 눈만 능력이 있었어. 고르고 보면 내 중에는 어떻게 돼요? 유야무야하죠. 갑진일주도 자기가 나서서 네. 신랑 거느리고 살아요. 유야무자해져 남편이. 남편이 최고라고 골랐는데 살다 보니까 유야무자. 왜? 다 코에 들어가는 현상을 느낀다고요. 저렇게. 그래서 특히 저렇게 진간을 넣잖아요. 여러분 일주에다가 진토 용을 놓은 사람들은 똑똑한 남편을 골라도 남편을 거느리거나 그 다음 남편이 유야무야해지거나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을 고르지.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용은 내가 살아도 나보다 똑똑한 남편을 고르는데 실제는 똑똑한 남편을 용서하지 않는 아주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지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토를 달고 있는 사람들 남편들을 초창기에 보세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똑똑하고요. 근데 이상하게 10년쯤 지나면 득자부별한다 그래. 그걸 가지고 득자부별해요. 왜? 상관, 경관. 상관은 뭐예요? 이 상관, 경관, 상관은 자식이잖아요. 여명에서. 그쵸? 자식 놓고 나게 되면 견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득자부별한다 그래. 득자부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일지에 저렇게 경진일주, 특히 진토 같은 걸 놓으면서 경진일주들은 자식 놓으면 남편하고는 유야무야 희지부지했죠. 그 다음에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고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뭐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경진일주들은 유화를 낳기 때문에 눈치도 빠르고 문장도 아주 좋지만은 주로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인연하기 쉽습니다. 유화를 낳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신사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진일주들이 경진일주의 그 일간은 공망은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경진일주에. 경진의 이 공망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그렇죠? 신자진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신자진의 맨 오른쪽은 신이네. 네, 그렇죠. 신유에 들어와 있어. 그럼 다시 해서 일간 공망이고 네. 자공이고 채공이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외명내허지요. 외명내허의 고신이야.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어떤 사람이 이미 고독을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밝은 듯해. 왜? 경금 자체가 백색이잖아. 네. 밝은 듯한데 돌아서면 어떻다고요? 네. 고독하고 외로운 거야. 팔자가. 그 속을 알 수 있다 없다? 몰라. 그러면 속을. 기복이 심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점심을 할 10번을 얻어먹어봐야 알아. 10번 사줘봐야 알아. 잘 몰라. 이게 일간이 공망인 사람들은요. 그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변덕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셔야 돼. 왜? 자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간이 공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태도를 갑자기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체성이 좀 모해져 보고 주위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그런 기색도 역력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진일주는 이제 그
암합을 우리가 저기 보시면은요, 정제가 지금 암합을 하시죠? 네. 하죠. 정제, 그러니까 재성 암합 하는 사람 치고 사업에 관심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뭔가를 사업하려 그래요. 다정다감하고 이런 건 둘째로 치더라도 다 관심이 많지만은 업상대처가 제대로 돼야 될 게 안 될까요? 돼야 돼. 그 업상대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로 이 사람은 사업가명이에요, 직장인명이에요? 직장인명이야. 왜? 활인 종교명이잖아. 근데 만약에 직장을 갖는다 하더라도 아까 그렇죠? 활인할 수 있는 센 직업들 있잖아요. 그런 직업들이 아니면 팔자가 아주 공곤하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경진일주도 잘 나갑니다. 특히 여명들 입장에서 큰 조직체, 공직에 있는 사람들 아주 승진승급이 빨라. 왜? 백룡이기 때문에 승진승급이 대단히 빠르죠. 공명시도 강하고. 거기에 비해서 이런 사람들은 업상만 대체된다면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를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게, 일단 일지가 무조건 술해 진사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 그게 뭐라 그랬나요? 라망이라 그랬어. 그렇죠? 이 라망이라고 하는 이 녀석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이 천라지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렇게 보시자고요. 괴강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괴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지지가 진 아니면 술이에요. 이 진 아니면 술인데 주로 보면은 무진무술이고, 그 다음 경진경술이고, 그 다음에 임진 임술이야. 그러면은 무경임만 그러면 괴강의 역할이 될까? 보시자고요. 여기 앞에 보시자고. 앞에 갑이 있고 병이 있죠? 병진 병술도 있잖아. 이 친구들도 괴강의 기운이 있어요. 여러분, 갑진갑술, 병진 병술, 괴강만큼 튀지 않을 것 같죠? 대단해요. 여명의 병술, 여명의 갑진, 병진, 갑술 전부 다도 한 성깔 한답니다. 병술 인정이 있어요. 당연하지. 식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치고 나가는 이렇게 성격이 대단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과 술을 일지에 놓으면은 괴강의 기운이 있더라. 그런데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무임경을 가지고선 이렇게 괴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진술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립니다. 진이 여기 있으면 그 반대 방향에 술이 여기 있었죠? 이렇게 있고 해수가 있으면은 사화가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이렇듯이 술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천문을 얘기하고 여긴 지문을 얘기했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어려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관문에서 이렇게 서로를 지키고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기운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세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실제 괴강을 놓게 되면 이 괴강과 맞물려서 천라지망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무슨 얘기인 거 아니까 천라지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다시 시계를 하나 그려놓게 되면은 보니까 양쪽에 술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진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도 우리는 보니까 라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망 중에서도 하늘의 라망을 우리가 철, 그 다음에 문이라고 해요. 땅의 것을 지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 그물로 꽁꽁꽁 묶여 있다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망철라지망 이렇게. 이 라자가 하늘 천자에 그물, 세그물 라자에다가 땅에다가 또 그물 망자를 이렇게 놓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전부 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자수와 오화라고 하는 것은 양문과 음문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오화, 음문 그럼 이해가 되셨어요? 양문, 그렇죠? 가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 골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레나 진사를 놨다고 한다면 매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중해야 돼. 네. 왜? 바뀌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는 수레 진사 없어요. 그런데 내 대운에 보니까 수레 진사가 들어오지요. 반드시 있어.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스위치 구간이에요.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 그런데 더더군다나 오가 툭 튀어나왔다. 그럼 지금껏 잘하던 일들도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아이콘이 된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천라지망이 들어오면은, 천라지망은 일단 각종의 신살들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도 가장 상위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 중에서 우리가 길신 중에서 무슨 천을 귀인이니 무슨 귀인들 많잖아요. 그 귀인들을 제일 앞서갈 수 있는 것, 그 귀인들을 능가하고 덮을 수 있는 것이 천라지망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진일주쯤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동태를 파악할 수, 이 사람이 왔어. 그럼 우리 바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12년, 12년은 임진년이고 14년은 개사년이죠. 이렇게 라망이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은 당신은 12, 13년에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틀림없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라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라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운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개운법이 뭐예요? 한마디로 수성이에요. 수성. 나를 지켜야 한다고요. 나를. 수성이라고. 창업하면은 꽈강이야. 여러분 창업하니까 내가 돈 가지고 내가 무슨 구멍가게 내고 아니 무슨 사업체 내고 사업 이것만 창업이 아니고 이혼도 창업이에요. 내가 누구 돈 빌려주는 것도 창업이고 돈을 빌려 받는 것도 창업이고 사무실을 넓히는 것도 창업이고 이사를 하는 것도 창업이에요. 내가 승진승급도 창업이라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라망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요 라망이 이 사람이 12, 13년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운으로 들어와 있냐면은 인성의 운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렇게 보시자고. 무진이라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운이 들어와서 인성이 들어와서 금년에 인성이 뭔가 좀 작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싶었다고 보자고요. 보는데 이 사람 인성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승진승급의 욕심이 있겠지. 기운이 들어오죠. 이랬을 때 이 사람은 그 기운 자체를 차단시켜야 돼. 남한테 돌려줘야 돼. 동료들에게. 근데 내가 받았어. 그럼 받은 만큼 어떻게 될까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내가 저 시골로 발령이 났어. 서울에서. 그럼 보통 고민하잖아. 좌천됐다고. 2박 3일 동안 에이 사표 낼 거야 막 그러잖아. 그 와이프는 쫓아다니면서 여보 그러지 마 그러고. 네, 이 라망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잖아요. 스스로 좌천할 줄 알아야 돼요.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서 라망이 들어오면 무조건 수성해라. 창업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설령 그러한 승진승급의 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자청해서 시골로 내려갈까. 그러면 그것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대단한 복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라망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이제 이 고수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내가 60 정도, 60이 이렇게 되는 이 정도의 대운이 이 대운이 라망이 이렇게 술해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네. 50에서 60대 이런 경우에 술해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면 20년이에요. 기본이. 그렇잖아요. 10년이니까. 그러면 이게 60, 70, 50에 이렇게 들어가서 끝나서 70 이후에 들어가는 사람, 이거 완전히 끝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리 들어가잖아. 네. 천문이 어디로 열려요? 양문으로 열리잖아. 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의 팔자는 어떨까요? 고생이 많았어. 근데 이 사람은 늙어서 말이죠. 늙어서 행복해야 되는데 네. 책에는 뭐로 나오면 죽어서 행복하다고 나왔어. 그러니까 너무 늦게 들어오는. 다시 얘기해서 네. 천당갑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당갑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술의 천문을 지나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네. 이 수레까지 오려면은. 이 여러분 말년에 수레를 보잖아요.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요. 없어. 왜 그럴까요?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어. 여기에 또 10년이 남았잖아. 예, 예.
그럼 이미 80이야. 80이에요. 그 안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이 자수를 보고서 오기가 예. 이게 보통 한 40, 50대 있잖아요. 예. 요때 보면 괜찮아요. 자수를요. 예. 근데 이게 벌써 60, 70대 놓이잖아요. 그래서 고소에서는 이 수레를 이렇게 60, 70을 보고서 놓잖아요. 예.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긴데 언제 죽어서. 살아서는 영화를 못 누려. 못 누려. 영화를 누려도 80대 누리 못해 누겠나. 못해요. 귀도 안 보이는데. 선생님 이럴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대운에서 수레 진사를 보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그때는 수송해라. 근데 나는 선생님 수레 진사 아니야. 라망이 없어. 내 일지에는. 네. 근데 하나가 들어와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나 사업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시라고 하시는데 요 술련에 걸렸는데 이때 수레 진사가 불명이 3년에 한 번씩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잖아요. 네. 10년 내에. 그럼 요 때마다가 수송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계약 중단, 확장 중단, 돈 빌리고 꿔주는 거 중단. 아셨죠? 이거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수레 진사에 놓이면 기본적으로 수송을 기본으로 가져가고요. 내가 일지에 수레 진사가 없으면은 뭐 창업의 기운이 있지만은 조심을 하셔야 돼. 그래도 이거 틀림없어요. 진짜요. 이게 일지에 수레 진사를 놓은 사람은 2012, 13년도에 되는 일이 없어. 그건 여러분은 자신 있게 얘기하겠어요. 누가 딱 왔어. 수레 진사를 놨어. 라망을 놨어. 그러면 틀림없어. 그거는. 수레하고 진사는 반드시 붙어서 들어와. 2년, 2년 연으로 들어오든 대운으로 들어오든 반드시 그렇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이 사람은 12, 13년에 된 일이 없어. 저렇게 깔면은 힘들어요. 안 된다고 잘. 각종 일을 다 하지만은. 같이 싸우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가장 상위의 신살이다. 상위 신살 중에서 가장 흉살 중에서 상위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천을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라망이 짜였다고 한다면 천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제일 우리가 순위로 따진다면 라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원진 귀문이에요. 귀문 관살 있죠? 이거 세 번째도 원진 있죠? 이 원기살 이것이 여러분 가장 골치 아픈 거야 신살 중에서요. 다시 이거는 귀문이나 원진을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라망이라고 하는 동태는 수레 진사의 동태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이제 도망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보시면은 진토라고 하는 이 진토의 도망력은 그쵸? 신자진이잖아요. 그쵸? 신자진이에요. 보니까 이 망신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보니까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도화라고 하는 것은 유금에 들어와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망신이라는 것은 뒤연 방법이니까 그쵸? 앞천망육이니까 앞에 들어와 있네 여기 그쵸? 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영마는 요거하고 부딪혀야 돼 있죠 그죠? 영마는 요거하고 부딪혀야 되잖아. 그래요.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또 이걸 한번 또 보시자고. 이항 공부하는 거 과숙과 고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 진은 뭐예요? 요 진은 인묘진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동태의 축하고 여기 동태의 사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답이 나왔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천라지망이 도망력과 지금 이렇게 고신가숙이 다 걸려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 지금 걸려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그렇죠? 망신이 해수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신이 사화에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망신 해수라고 하는 것은 진해 원진 귀문으로 들어와 있죠. 원진 귀문으로 이렇게 원귀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천하가 없어도 경진의 일주들은 해수가 들어오는 해 있죠. 부부 갈등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얘기해 줄 수 있죠. 경진 일주한테 당신 해수를 보는 해 온기가 들어오니까 조심해라. 근데 이게 원진 귀문이 들어오면 배우자를 굉장히 배타는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가정과 좀 동떨어지게 겉돈단 말이에요. 겉돈다는 얘기 뭐야? 일탈할 수 있음이지. 그럼 망신이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기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방합 속에서도 보니까 고신이 사화로 들어오는데 진사로 이렇게 다시 또 짜고 들어오죠. 지망으로 들어오지 않아 이건. 그렇죠? 천라 지망 중에서도 완전 지망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 이렇게 되면 이때 말이죠. 우리는 주로 남명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고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진사가 고신되면 어디 들어가요? 상신이 들어온다 그래. 몸에 상처를 입거나 부부싸움도 그렇지만 몸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홀로 남게 되는 그런 운명이 쉽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진의 일주들은 어쨌든 천라 지망잉을 우리가 일순위에다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경진의 월화천만의 구조니까 기본적으로 전부 다 종교 활인명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돈이 조금만 생겨도 적덕할 수 있고 베풀 줄 알아야지만은 화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진의 일주들 조금 자기 기운을 잠재우고, 그 다음에 좀 모동을 좀 한 템포 느리게, 그 다음에 머리가 조금 이렇게 좀 느리고 좀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되면 굉장한 삶이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백룡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속을할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왜? 속전속결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이해가 있거든. 합하잖아 재성이. 그 재에 굉장히 빠른 사람이라니까. 엄청나게 빨리 가. 여러분 재성은 뭐예요? 인자로 보면 수렴인자잖아. 욕망계잖아. 돈에 관해서, 즉 이해 타산에 관해서 지지를 않는 사람들이야. 머리가 빠른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렇게 재성이 합해 있는 사람들, 어쨌든 재물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재의 보루를 낳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그냥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혹시 책 뒤에 4줄 보시든지, 뭐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개해? 개해. 네. 병진, 병진, 경진, 경진, 이모. 이모. 보시자고요. 여명 남명을 떠나가지고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남재관의 여관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을 남명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남명으로 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로 들어와 있나요? 재성이요. 재성이 지금? 진중을. 재성이 없네. 그쵸? 여기 해중 간목 정도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요즘 좀 을목 정도가 있는데 어쨌든 원국에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제사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경진 일주들은 우리가 아까 재성의 동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재성의 동태가 기본적으로 보니까 간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간대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뭐 없으니까 종을 해야 되겠죠? 대종 들어와 있어요. 대종에 지금 보니까 양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부인하고에 을경 합금이 돼 있어서 처덕이 있는지는 몰라. 그렇죠? 근데 처덕이 있다고 하는 것하고 내가 처덕을 계속 논할 수는 없어. 왜? 저게 양중으로 들어와 있지. 대종 양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은 무제사주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늦게 우리가 결혼을 하면 좋겠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의 동태는 전부 다 이렇게 안명합으로 들어와 있죠. 네. 그렇죠? 안명합의 동태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 여기에 해중 간목과 기토가 안명합하고, 이렇게 을개무가 전부 다 우리가 보니까 을개무가 전부 다 이렇게 안명합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우리가 동태로 들어와 있더라. 그러면 저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화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 문제가 복잡해. 이성의 문제가 아주 복잡하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무제사주인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은 재탐심이 굉장히 강해요. 재탐심이 강하고, 그 다음에 나의 재물을 전부 다 부인에게 전부 다 양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무제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돈이 있을까 없을까는 우리가 보니까 돈이 기본적으로 다 있어. 이렇게 있죠. 있는데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보게 되면 을목과 경금이 합해서 날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진토가 깨질 때마다가 돈이 많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날아가 버리는 형국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겨도 많이 나가는 형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득삼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토가 충형 맞을 때 있죠. 술이라든가, 그렇죠? 축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충형을 맞을 때 이 사람의 재는 상당히 많이 날아가는 형국으로 들어와 있더라.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결혼을 원국에 보이진 않죠.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안 보이니까 늦게 해야지. 그렇죠? 늦게가 언제예요? 여기잖아. 38세 이후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면은 틀림없이 이혼이에요. 거의 이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좀 결혼을 하고 돈은 많이 버는 형국이지만은 운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일득삼실이더라. 그 다음에 암합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은 오지랖은 넓고 굉장히 다정다감하니까 여자들이 많다 적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관성의 동태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자고. 이번에는 관성의 동태는 나로서는 남명은 자식이잖아. 편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나요? 편관이 자 월간에 앉아서 저렇게 강하게 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 사람도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닐 거예요. 자식이 너무 어려운 자, 그런데 자식의 동태를 한번 보자고. 자식은 어디 들어와 있나요? 관대를 놓고 있죠. 그렇죠. 나는 지금 경일은 또 어디 들어와 있어요? 양에 들어와 있지요. 나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나는 관대를 낳았으니까, 병진 관대를 낳았으니까 자식의 기운은 대단히 강해. 아버지는 경진의 양으로 놓고 있으니까 나는 자식에게 빨리는 형상이야. 양 내가 키워야 되니까. 들어와 있어. 그렇죠? 자식은 아버지 앞에 앉아서 아버지를 즉 홍나라 판나라고 배나라고 해서 호령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관대를 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식이 지금 요 안에 지금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요 안에 자기 부인이 있죠? 이렇게 돼서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옵션을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옵션 내 아들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일찍 하면은 이미 자식을 어떻게 됐다고요? 나보다도 잘난 아버지보다도 아버지를 속속인 상전을 이미 데리고 있으며,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혼하지만 자식은 데리고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늦게 하셔야 돼. 결혼을 일찍 하면 자식 놓고 이혼하는 거예요. 자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양에 낳기 때문에. 아셨겠죠? 자, 이런 동태를 우리 살펴보면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여명의 관성을 한번 보자고. 관성은 여기 들어와 있네요. 자, 관성. 남편의 입장에서는 또 관대를 낳았어. 이번에는 또 남편의 입장에서, 나 여명의 입장에서 한번 좀 보시자고. 또 양을 낳네. 그러네요. 내가 양에 관대를 놓고서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한다고? 기르는 입장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저 여자는 행복할까요? 불행한 거예요. 응? 거기에 잘난 남자가 여자 밑에서 양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그닥 바람직한 관계가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결혼해서 백수가 될 확률 100%. 응? 아셨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내가 부인의 동태로 오니까 또 관대를 또 놓고 있어. 또 근데 양을 또 놓고 있어. 천하가 없어도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운명. 이런 거지. 어떤 걸까요? 여명 입장에서 진진이 이렇게 병진을 낳았어요. 이렇게 낳았는데 진해의 원진을 놓고 있어. 원기를.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남편하고는 근본적으로 정이 없어. 진진을 이렇게 낳았으니까 토를 두 개나 쌍토를 낳았으니까 어때요? 일생이 공건하잖아. 쉽게 말해서 이미 신앙, 종교 신앙명에 이렇게 여러분 일지에다가 고를 2개 이상 놓으면 어때요? 팔자가
가숙의 팔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종교 신앙명으로서 예를 들어서 절에 갔다 이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남자야? 징 두드리고 있는 남자라고. 응? 아셨겠지? 그런 팔자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식상을 한번 볼까요? 식상은 보니까 여기 있고 여기 와 있네요. 식상이 일찍 나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명 입장이야. 식상이 어떻습니까? 왕하죠. 네. 왕하잖아요. 제왕을 낳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성이, 그러니까 연주 월주에 이미 식관이 놓여 있죠. 네. 결혼 일찍하고 늦게 할까요? 일찍해. 조언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좀 조숙한 거야. 식관이 일찍 들어왔으니까. 그쵸? 식관이 일찍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은 일찍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식조차도 경해 어디 들어와 있나요? 병재 들어와 있네? 네. 역마이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두 가지 하나야. 내가 첫 자식 놓고 나가지고 이 자식하고 떨어져 살거나 유학을 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이렇게 정편관이 혼잡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또 식상이 이렇게 혼잡돼 있죠, 이렇게. 그럼 자식 달린 남자하고 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딱 보니까 이 사람 역시도 나이를, 즉 35세, 33세 넘어서 결혼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33세까지 기다릴까요? 못 기다려. 절대 못 기다려. 아셨죠? 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또 배우자로서 만날 사람이 누구예요? 즉 자식 딸린 남편 데리고 사는 거야. 자식이잖아 여기가. 아셨죠? 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나의 남편 경호가 보니까 뭘로 들어와 있어요? 목욕으로 들어와 있잖아. 네. 어떤 남편이에요? 이쁘고 잘생기고. 근데 목욕을 났으니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나의 동태가 태로 들어와 있잖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남자한테 헐딱 가서 결혼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 이걸 안다고 한다면 내 사주팔자, 내 인생의 방정식이 어떻게 놓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나는 내 배우자를 내가 마음껏 이걸 보고 선택할 수 있잖아 이제는. 요런 놈 말고 골라야지. 근데 팔자대로. 남편 복이 없는 팔자. 그러니까 수로를 바꿔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적에 올려야 돼야 말까요? 올리지 말고 그냥 N 쪽이야. 아셨죠? 즐겁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100번을 그런데 즐겁게 살려고 해도 이렇게 토 사고를 2개 정도 깔면 다 기본적으로 화계 가숙이야. 이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 않고 저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가 않아.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 진지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남재간 여관식 입장에서 우리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쨌든 경진 일주들은 팔자가 보니까 좀 공건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어렸을 때 뭐냐면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경진에 이런 인성을 잘 활용을 해서 공부해서 살생대권업에 들어가든 그게 최고야. 뭐 사업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되면. 그러시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연애운은 여러 대로 가더라도 늦게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 요거대로 가려 그러지. 가면은 반드시 이 여자도 어떻다고요? 옵션을 달고 들어오죠. 네. 근데 결혼하면 이 남자도 옵션을 달고 들어오죠. 다 그래. 다 그래. 근데 다들 이렇게 앞에 서 있잖아 이렇게. 네. 그럼 결혼을 해봐야 자식들 걷어먹이느라고 힘들지, 피곤하지.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대운을 깔아야 돼요. 네. 근데 우리 대운을 지금 안 깔고 지금 얘기합니다만, 대운은 월주를 기준으로 했어. 여기가 지금 여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순행이지. 쭉 순행일 거죠. 남명 같으면 역행으로 들어가고. 역행. 그렇죠? 간단하잖아, 이렇게.